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젠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의 기술을 빼돌렸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2단계나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 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1 웅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차곡차곡 기술력을 정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2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을 블록1에 이어서 블록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에 블록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녔는데요. F-22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계약 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데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랩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 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를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 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영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넘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이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